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이 조용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90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놀라울 만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표 언론인 CNN과 BBC가 주목한 연자 브랜든 기츠. 그가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자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50대 초반의 그는 한국을 전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이끌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흐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있지 않나?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전쟁의 그림자, 불확실한 내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어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자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2011년 어느 새벽, 오클라호마의 한적한 마을. 브랜든은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고 꿈에서 본 장면들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불타는 도시, 무너지는 은행과 거리, 연기로 가득한 하늘.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동쪽 하늘에서 퍼지는 빛. 그곳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깨어나 아내 사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꿈이다. 브랜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꿈. 그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픽업 트럭을 몰고 나무 냄새 가득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점심엔 아내가 싸준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엔 아이들과 놀아주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증기하라는 신의 부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달이 흐르고 수많은 밤이 지나자 브랜든은 하나의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찬란한 빛의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한국인조차 없는 그에게 오클라호마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낯선 땅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던 그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계속 꾸는 그 꿈,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 식탁 위에 숟가락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랜든은 그동안 품어온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빛나는 나,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지를 새삼에 전해야 한다는 내면의 강한 소명까지. 첫째 아들 제이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아내의 사라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지쳐있는 거야. 내일 병원에 가보자. 하지만 브랜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도 망상도 아니라는 것.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밤 꿈에서 본 장면들을 종이에 빼곡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브랜든, 요즘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아. 너도 그러지 말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그를 멀리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콘솔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대출금 상환조차 벅차졌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애들 생각 좀 해. 형제들은 내면했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브랜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한 자릿수, 많아야 두 자릿수. 댓글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또라이 하나 더 생겼네. 약이나 좀 끊으시죠.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동안 그는 영상 하나하나를 올렸고 매번 본 것을 기록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집은 앞일 직전까지 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친 예언자 아빠의 자식이라 놀림 받았지만 그랜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그 빛, 한국에서 솟아오르던 그 신기한 빛이야말로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그가 기다려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식사난단 믿음 하나로 조롱과 고독을 견뎌온 남자 그랜든 긱스. 그의 영상 속 예언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세상은 뒤늦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7일 새벽 3시 33분 그는 갑작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어두웠던 밤은 천적도 없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보여주는 예언의 영화처럼 화면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 세계 질서의 변동,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27일 후 발생할 하나의 사건. 검은 재킷을 입은 청년이 인파 속을 뚫고 나타나고 혼란의 중심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를 향해 겨누어진 총구와 함께 장면은 멈췄습니다. 그랜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를 미쳤다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7일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가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라이가 또 시작이다. 관심 끌려고 심하는 거지. 조회수는 겨우 847회. 하지만 브랜드는 나았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언의 수레바퀴가 이미 굴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현실은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27일 후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사건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이제 전 세계는 묻기 시작합니다. 그랜든이 본 한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필 한국입니다. 이야기를 왜 전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단지 한 남자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전하려는 메시지이며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외면받고 조롱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결국 진실이 된 여정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본 한국의 미래를 받아들일 증기가 되셨습니다. 1월 28일 세상은 멈췄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검은 재킷의 남자, 혼란스러운 군중, 몰려 퍼진 총선. 모든 것이 브랜든 긱스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뉴스는 속보로 터졌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영상은 1시간 만에 100만, 3시간 만에 500만, 그리고 단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방송 앵커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유력 언론들조차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정확한 날짜까지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14년간 내면 받던 그의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려댔고 브랜드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입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를 조롱하던 자들은 입을 닫았고 프레이론자들조차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면, 인물, 날짜까지. 그날 밤 브랜드는 미친 목숨을 회사 21세기 예언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전까지 묻혀있던 그의 과거 영상들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생 버튼을 누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붕괴,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디지털 통제 사회의 부사,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이름, 한국. 한국은 빛이 될 것이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한국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정확히 무엇인가? 내 학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브랜든의 경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사건이 터지고 며칠 후 브랜든은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트럼프의 사건은 반지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엔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감춰왔던 14년간의 환상 중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재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 곳만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만으로도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동시에 온다면? 브랜드는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 붕괴하는 돈의 환상. 여러분,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뉴욕 증권 거래소의 전광판이 붉게 물들더니 본 모든 숫자가 꺼져버렸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고 ATM은 출근 불가라는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지갑을 열었지만 잔액은 0.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정부는 무한히 돈을 찍어냈지만 화폐는 더 이상 가치를 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금을 찾았지만 굶주림 앞에서 먹을 수 없는 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 보이지 않는 적, 치명적인 바이러스. 브랜드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취했지만 그의 얼굴엔 깊은 공포가 스쳐갔습니다. 그가 본 두 번째 파도는 코로나보다 30배 강력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감염되면 단 몇 시간 안에 치명적 증상이 나타났고 잠복기에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습니다. 증상이 드러났을 땐 이미 치료할 시간이 늦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단 한 주 만에 마비됐고 의료진조차 먼저 감염되어 쓰러졌습니다. 백신 개발은 실패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변이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정지했고 집집마다 흉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의 의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도, 자발적 복전, 디지털 감시 체제. 브랜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악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그들은 무엇이든 헌용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신체에 작은 칩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모니터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맥박, 이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됐습니다. 첨드는 가면 4개체로 간주되어 폐지되었고 모든 관에는 디지털 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선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구매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되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복종했고 그 복종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카메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셋이 동시에 온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는 다시 묻습니다. 3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온다면 어떤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강력한 군사력도 기술도 감시체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파멸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나라만이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구의 동쪽 끝 작은 반도 한국. 어둠 속에서 치열한 기 모든 나라가 암흑에 잠길 때 브랜든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희미하지만 확고한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멀쩡할 수 있지?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거리마다 절규가 울려 퍼질 때 한국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치명적인 질병이 퍼져도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독재가 시작되어도 그들은 영혼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 깨어난 의식, 브랜드는 말합니다. 한국을 지켜낸 건 무기나 제도,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식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어딘가 깊은 결심과 혐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온 민족창.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언론의 공포 조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눴고 누군가는 아픈 이웃을 돌봤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아가며 가진 자들은 스스로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신, 침묵의 혁명. 브랜든이 가장 깊이 감명받았던 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할 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닌 신이었습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잊고 있던 지혜와 따뜻함을 되살렸습니다. 그건 점이었을까? 연대였을까? 그 따뜻한 에너지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한국, 본래의 모습을 되찾다. 브랜드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말이 아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선군과 경쟁에 몰두했던 한국이 위기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갔음에
세상이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때 한국은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부자들이 벙커에 숨는 대신 한국의 재벌들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망치는 대신 그들은 시민들 곁에 섰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흔들릴 때 놀라운 일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국민 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랜든이 진정 감탄했던 건 젊은 세대의 변화였습니다. 한때는 스펙과 치열에 몰두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둘 도시를 떠나 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을 향한 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엔 절망이 아닌 조용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랜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도 자원도 돈도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그 정신, 바로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한국, 세계가 바라보는 등대가 되다. 그의 환상 속에서 세계의 각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을까? 그리고 점차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피난처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영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반도는 전 인류를 위한 등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랜든의 환상이 보여준 중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재벌도 일면인도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 이름 없는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선택한 사람,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랜든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빛을 품은 자였습니다. 겉으론 평범했지만 그의 곁에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특별한 학벌도 없었고 큰 재산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체제가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그랜든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기존의 체제가 무너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를 사람입니다. 지금의 권력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국민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그들의 비로소 그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등장에는 어떤 명서사도 무대 및 찬란한 조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갈망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부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등장, 그리고 거울의 징조들, 그랜든은 두 개의 거울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첫 번째 거울, 무시. 어느 날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제가 뭔데? 자격도 없으면서. 언론은 무시하고 정치권은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거울, 두려움. 그의 메시지가 입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할다. 기득권은 불안해합니다. 저런 자가 나서면 혼란만 치울 바야. 안정된 체제가 위험해진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이미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랜든은 말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조롱이었고 두 번째는 공포였으며 세 번째는 완전한 삭제였습니다. 권력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말자.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자. 검색에도 나오지 않고
뉴스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랜드는 믿었습니다. 3번의 거부 뒤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기적은 혁명도 아니었고 선거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깨달음, 말하자면 하나의 내적 결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침묵의 혁명, 그리고 등장. 그랜드는 그 장면을 자신의 환상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라고 회상합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서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의 무대 앞에서 기존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정찰도, 법도, 법학도 그 마음의 결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침묵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설도 대담한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변했습니다. 그랜드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것 같았어. 그는 시작일 뿐이었다. 국민의 각성. 이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혁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성공, 인간적 진실로 반남의 대기업 과장 김씨는 월요일 아침 사직서를 냈습니다. 연봉 1억을 내려놓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택한 건 넓은 오피스가 아니다. 작은 텃밭과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유학원가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숲으로 들로 향했습니다. 성적보다 함께 웃으며 흙을 만지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포기, 진짜 삶을 위한 선택. 그랜드는 이 집단적 선택을 위대한 포기, 위대한 항복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버린 건 허산이었고 되찾은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맑은 거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했단 말입니다. 그는 계획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계신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한국을 약하게 만들기는커녕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운 속에 풍요, 멈춤 속에 진짜 신이다. 물질을 기우자 정신이 충만해졌고 경쟁을 멈추자 진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올랐고 수출은 줄었지만
자급자족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브랜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원이 아닌 숲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참회성과 공감 능력,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결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도시로, 개인에서 기업으로, 대기업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보다는 가치, 성장보다는 지속, 지대보다는 공존.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가능성의 증거였습니다. 브랜드는 말합니다. 돈과 권력 없이도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 되찾은 정신, 이 모든 지적은 갑작스러운 각성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무언가의 기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깊은 기억의 병활이었습니다. 브랜든이 말한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단순한 문장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된 우주적 언어였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대의 지혜학자, 잠든 용의 각성, 새로운 문명의 탄생. 이기가 닥쳤을 때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마치 본능처럼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진과 욕망에 중독된 시대를 지나 이제 한국은 깨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정신은 현대의 기술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중화입니다. 브랜든의 예언은 정보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브랜든은 말합니다. 한국은 단절된 피난처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등대입니다. 절망한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한국이 그 살아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에도 대기업에도 없습니다. 브랜드는 말합니다. 희망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행동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쓸데없는 정진을 멈추는 용기, 자연과 함께 숨쉬고자 하는 다짐, 이 모든 것이 예언이 말하는 한국의 빛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이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와 닿았는지,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빛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빛의 전사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